볼린저 밴드 폭에 대한 연습만 하셔도 어디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지, 어디에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진입 타점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느냐, 지금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퓨처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볼린저 밴드 필승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매매 기법 연습 및 투자 전략에 관해서 제가 오늘 임팩트 있게 설명을 일단은 좀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이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는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은 오른쪽 상단 링크 보시면 볼린저 매매 기법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론적인 접근은 100% 여러분들이 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세 번째,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사실은 교육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폭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를 하셔서 손실을 입으셨는지, 잘못된 투자 전략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투자 전략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차트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분석할 때는 뭐가 처음 선행 요건이 돼야 되나요? 어떤 구성 요건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길래 진폭이 생기고 올라가고 벌어지고 오므라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볼린저 밴드 공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공식은요, MA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MA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동평균선이 몇 개가 있나요? 5일선 있고요. 대표적으로 10일, 20일, 30일, 60일, 120일, 240일 등등 여러 가지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볼린저 밴드에서 구성이 되는 이동 평균선은요, 여러분 21선입니다. 물론 가중 평균을 하면 21일선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21선이다.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서 기준이 되는 이 기준선은 그냥 21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차트에 21선이 세팅돼 있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면 기준선과 21선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기준선은 21선이다. 그리고 위에 상한선이 있고요, 밑에 하한선이 있어서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요, 볼린저 밴드 폭의 연습을 일단은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 폭의 연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라는 건 뭡니까?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폭이 넓어지는 현상, 이 현상을 통해서 뭡니까? 매수 매도를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폭이 좁아진다라는 건 뭔가요? 자, 21선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기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선을 기준으로 폭이 좁아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그런데 캔들은 어디에 존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한선과 하한선 그 중간에, 이 사이에 캔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상한선과 하한선이 좁아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캔들이 이 좁은 폭 안에 존재를 한다. 좁은 폭 안에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도 굉장히 좁은 폭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폭이 좁아진다. 이 폭 안에 캔들이 놓여져 있다. 캔들은 뭡니까? 가격이죠. 가격이 이 좁은 캔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볼린저 밴드 폭 안에 있는데, 볼린저 밴드의 폭이 굉장히 좁다. 가격이 좁다. 횡보 박스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왼쪽 이 라인은 뭡니까? 볼린저 밴드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뭡니까? 횡보 박스, 이런 장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오른쪽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하의 폭이 넓죠. 그래서 뭡니까?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 그리고 하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추세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횡보 박스장에 들어가서 기도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외 선물은 힘의 방향대로 추세를 타야 수익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작아지는 이런 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가
매매가 그나마 벌어지는 이런 지점,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이런 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큰 수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느냐 넓어지느냐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도 추세를 먹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습 하나 더 할까요? 자, 보세요. 폭이 좁아지면 매매하지 말아라. 폭이 넓어지면 매매해라라는 겁니다. 폭이 좁아지면 매매하지 말아라. 폭이 어때요? 넓어지면 매매해라. 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쪽도 뭡니까?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죠? 그때 여기에서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폭에 대한 연습만 하셔도 어디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지, 어디에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자, 여러분들 좀 신기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 기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때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 매매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 상기되셨죠? 자, 그러면 투자 전략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과 청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릴 건데,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할 때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상한선에서는 매도를 치고 하한선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라라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가 도대체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는요, 상한선에서 주식을 팔고 하한선에서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가가 밴드의 고점일 때, 그러니까 상한선이죠, 과열을 염려해야 하고, 주가가 밴드의 저점일 때 과매도를 참고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떤 문장에서도 상한선에서 여러분들처럼 매도를 치고 하한선에서 매수를 들어가라는 얘기는요,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라는 사람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과열을 염려하고 과매도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했을 뿐, 여기에서 진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매매 습관을 기르신 거거든요. 다음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볼린저 밴드를 왜곡해서 매매를 하시는지 극명하게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첫 번째, 매수, 매도, 과열에 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볼린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매도, 과매수에 대한 것을 경계하라고 했지, 상한선에서 매도 때리고 하한선에서 매수 들어가라고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지지 저항 라인으로 잘못 쓰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한번 잘못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차트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상한선에서 매도 쳐볼까요? 상한선에서 매도 칩니다. 상한선에서 매도 칩니다. 계속 매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스컷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매도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매수 쪽으로 원웨이장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열리면서 하한선을 계속 때립니다.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로스컷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볼린저 밴드에 관한 해석을 왜곡해서 매매를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는요,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용이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왜곡해서 해석하시면 이런 로스컷 나오는 차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진입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정말 올바른 투자 전략을 일단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과 청산까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맨 왼쪽을 보시면, 자, 1번 박스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렴의 구간이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좁죠. 그럼 뭡니까? 여기는 수렴이에요.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횡보 박스장이라고요. 그럼 수렴 구간입니다. 수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지켜본다. 지켜는 봐야 돼요. 왜요? 수렴 다음에 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발산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렴이 언제 끝나는지를 봐야 되고, 수렴 구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발산이 될 때, 볼린저 밴드가 열릴 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렴 구간은 뭐예요? 매매는 하지 않는 구역이지만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주황색 동그라미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빨간색 상한선과 파란색 하한선이 지금 벌어졌어요. 자, 그럼 매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진입 타점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느냐? 지금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볼린저 밴드를 뚫은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은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 두 군데 진입 포인트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럼 청산은 어디 해야 되느냐? 청산은 두 가지 청산 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 청산 라인이 있고 하한선 청산 라인이 있어요. 기준선은 며칠 선이라고 했죠? 21선. 기준선인 21선을 이탈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거나, 혹은 나는 조금 더 추세를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상 하한선이 뚫릴 때 청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진입 타점은 어디가 됩니까? 여기, 혹은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되고, 청산 타점은 어디가 돼요? 여기, 혹은 여기가 여러분들 청산 타점이 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볼린저 밴드는요, 상한선에서 매도 때리시고요, 하한선에서 매수 때리시는 지표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투자 전략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매수 방향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도 방향은 매수 방향의 반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볼린저 밴드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벌어질 때 진입 타점이다. 그리고 상한선이 벌어질 때 상한선을 뚫는 그 캔들 혹은 그 다음 캔들에 여러분들 그냥 진입 타점 보시면 됩니다. 청산은 어디 해야 된다? 첫 번째 청산, 기준선 청산. 기준선을 넘었을 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청산, 혹은 종가상 하한선을 뚫었을 때, 자, 이 끝까지요. 지금 종가상으로 하한선을 뚫은 캔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캔들 지금 뚫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왜요? 종가상으로. 이건 뭡니까? 꼬리가 있는 거고 딛고 오른 겁니다. 종가는 뭐예요? 하한선 위에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청산 라인, 기준선 뚫었을 때 두 번째 청산 라인은 어디예요? 그냥 쭉 갖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볼린저 매매법의 올바른 투자 전략이에요. 자, 내가 여기에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다니까요. 볼린저 밴드가 열리는 그 순간, 자, 여기 열렸죠? 또 열렸잖아요. 자, 그림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볼린저 밴드 지금 열렸잖아요. 열렸을 때 뭡니까? 상한선을 뚫고 가는 그 봉이나 혹은 그 다음 봉 종가 진입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청산 시점은 어디가 됩니까? 21선 이탈 라인. 여기가 청산 시점이 되거나, 혹은 두 번째 청산 시점은 어디예요? 내가 조금 더 버텨보겠다 하시면 종가상 하한선을 뚫는 곳. 자, 없죠? 첫 번째 진입하고 똑같죠? 수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 볼린저 밴드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셨던 것처럼 상한선에서 매도 때리시고 하한선에서 매수 때리시는 그런 지표가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시려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뚫고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을 뚫는 그 봉에 들어가셔서 추세를 끝까지 여러분들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왜 이거를 곡해해서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올바르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쇼킹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런 매매 기법과는 완전히 다른 기법입니다. 하지만 볼린저 매매는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볼린저 매매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 타고 오시면요, 전문가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교육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